네, 이번 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걸 완성을 하자고요. 자, 여기까지 했었고, 전달했던 파일, 스왈로브스키 파일이 이제 이렇게 생겼고, 여기 프로퍼티스에서 카메라 렌즈 랭스를 150 이상으로 하자고 했었죠? 이게 이제 좀 요즘 느낌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자, 여기 앞쪽, 여기 두 개 덩어리를 만들어 놨고, 이 두 개 덩어리에 이어서, 어, 이어서, 이 앞쪽 연결을 해서 그릴 텐데, 이렇게 두 개의 실린더를 추가로 그리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번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자, 이 커브를 선택해서 무브 했죠? 센터 잡고 센터로 옮겼어요. 그리고 다시 무브 0.2mm 0.2mm를 움직일 때 그 특정 방향으로 어긋나지 않게 움직이려면 Shift를 누른 상태로 움직였었죠. 그리고 익스트루드 여기 있죠. 익스트루드 보스 사이드 아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솔리드 예스, 보스 사이드 노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15mm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0.2mm가 아니고 2mm가 움직여진 것 같은데 0.2mm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었고 얘를 뭐 미러를 해도 되고 복사를 해도 되고 그랬죠. 미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로 잡고 무브를 했죠. 5mm 컨트롤 시프트 명령어가 뭐였냐면 뒤에 나오는데 트윅 명령어입니다. 컨트롤 시프트를 잡고 이동을 하면 오브젝트를 움직일 수 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또 10mm 옵셋을 했죠. 네, 옵셋이 아니라 이동을 했죠. 10mm 이렇게 이동. 그리고 요거를 듀플리케이트 엣지를 했었죠. 여기 듀플리케이트 엣지를 하고 옵셋 커브를 7mm를 했어. 7mm. 그죠? 그리고 얘네 둘만 아이솔레이트 한 다음에 아크를 그렸는데 아크를 그릴 때 여기서 쿼드를 잡고 여기서 쿼드를 퍼스펙티브에서 보면서 프론트를 보면서 퍼스펙티브에서 쿼드를 잡았죠. 이렇게. 그리고 라이트 뷰에서 각도를 정해서 이건 뭐 시프트를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정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리볼브를 했죠. 리볼브 여기 센터 그리고 여기 센터를 잡고 스타트 앵글 0 엔터 레볼루션 앵글 360 이걸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엔터 하면 이렇게 뭔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이런 식으로 어긋난 상태로 그려지기 때문에 나중에 되돌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 상태에서 요거 익스플로드 우클릭 그리고 떼어내고 싶은 면을 선택한 다음에 엔터 그리고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딜리트 버튼 또는 D를 누르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잡고 조인 하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됐죠.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했던 것 중에 리볼브 명령어나 이런 것들 좀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보면 수업 시간에서 설명했지만 라이노에서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명령어를 실행하고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명령어를 실행하면 리볼브를 실행해 볼게요. 리볼브 그러면 스타트 오브 리볼브 엑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축 우산을 예로 들면서 설명했었죠. 이렇게 바로 엑시스를 정하라고 나오죠. 근데 반대로
리볼브 명령어를 먼저 실행하면 select curve to revolve라고 나와. 어떤 커브로 리볼브를 하고 싶니? 그리고 그다음 선택을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엔터를 누르라고 나오죠. 엔터를 눌렀어. 그러면 그때 start of revolve axis라고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에 따라서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다. 그렇죠? 근데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나서 실행할 수 없는 명령어들도 있는데, 이제 explode 같은 경우는, extract surface 같은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의 일부분만 선택을 해서 extract를 할 거기 때문에 얘는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얘를 우측을 누르면 또 선택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령어를 실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인 거다 라는 걸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join 그리고 캡을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솔리드가 됐습니다. 요렇게. 얘네들의 레이어를 빨간색 1번으로 옮겨주면 요렇게 보이겠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뭘 했냐면 여기 렌즈 부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듀플리케이트 엣지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여기서 듀플리케이트 엣지하고 옵셋 커브를 했죠. 3mm 했어. 그리고 얘를 익스트루드를 했는데 이번에는 보스 사이드로 했죠. 10mm. 한쪽으로 10mm니까 양쪽 길이를 더하면 20mm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요거 쉘을 눌러서 티크니스를 0.1 그리고 열고 싶은 면을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 티크니스를 3으로 해볼게. 그리고 고스트로 해봅시다. 이렇게 이 면을 선택해서 엔터를 누르면, 그러니까 쉘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여기 문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쉘 명령어의 역할은 내가 지금 선택한 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들을 동일한 두께로 옵셋 서피스 해서 솔리드로 만든다. 그러니까 살을 뺀다. 뭐 이런 명령어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려는 부분이 이제 열리는 부분인 거지. 그래서 지금 쉘을 다시 해봤죠. 3으로 이렇게 하면 측면이 열리는 거고, 뒤를 하면 뒷면이 열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앞면을 열 거야. 0.1로 이렇게 하면 앞면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네들 고스트로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파묻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불린 디퍼런스를 할 거야. 불린 디퍼런스를 하는데 지금 선택이 안 된 상태로 디퍼런스를 했죠. 그래서 select surface or free surface to subtract from 엔터. 그 다음에 with 엔터인데 duplicate delete input을 yes로 해놨어. delete input을 no로 하면 이렇게 분리는 됐지만 애들이 겹쳐져 있는 상태가 돼요. 얘가 안 없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런 명령어를 수행할 때는 delete input을 해준다. yes. 그래야 깔끔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안쪽 렌즈 부분을 이제 할 거고, 아이솔레이트 다시 하고, 아크를 그리겠죠? 여기 센터점에서 이렇게 시프트 누르고 한 거예요. 시프트를 안 누르고 하면 얘가 리볼브 했을 때 뾰족해져. 리볼브 해볼게요. 시프트 안 누른 상태에서 리볼브를 하면 잠깐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좀 더 티나게 해봅시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뾰족해지는 거야. 이렇게 미묘하게 남아. 시프트를 누르고 아크를 그리면 이렇게 얘를 뒤로 살짝 밀어서 1mm 정도만 미룹시다. 그리고 얘도 리볼브를 하겠죠. 리볼브 이거 여기 센터
앞에 여기 센터, 앞, 여기 센터, 앞쪽, 센터. 네, 이렇게. 그리고 트림을 할 거기 때문에 커브는 지우고 둘 다 선택한 뒤에 트림, 클릭, 클릭. 또는 트림, 클릭, 둘 다 선택, 엔터, 클릭, 클릭. 이 상태로 조인 하면 이렇게 렌즈의 형상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겁니다. 이 다음에는 얘에다가 메테리얼을 좀 넣어보고 싶어요. 얘를 파란색 레이어로 바꾸고 여기에 뭐 집에서 해볼 때는 그 전달했던 메테리얼들이 다 있을 테니까 커스텀으로 해서 environment 트랜스퍼런트 블랙으로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느낌.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위에 이 부분 해볼게요. 오늘 완성까지 영상을 남긴다고 했으니까. 자, 이 부분은 조절기 홈을 만들 건데 얘만 아이솔레이트 할게요. 자,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꾹 누르면 요거 센터 앤 코너 렉탱글이 나오죠. 1mm, 1mm. 다시 클릭하고 1mm, 1mm 하면 가로 세로 1mm짜리 이렇게 나오고 이게 그냥 사각형이 뚫려 있으면 이게 어레이 됐을 때 폴라 어레이 됐을 때 40개 어레이 정도 하면 이 부분이 톱니처럼 되게 그 위쪽이 더 넓어져. 그래서 얘를 선택하면 컨트롤 포인트가 뜨죠. 선택하면 컨트롤 포인트를 잡고 스케일 1D로 요거 꾹 누르면 스케일 1D가 나와요. 선택하고 중심 선택하고 스케일을 시작할 지점 Shift 누르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약간 벌려주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선택한 다음에 꾹 누르면 폴라 어레이가 나와. 중심점을 기준으로 엔터 그 다음에 개수는 40개 했죠. 엔터 하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깊으면 컨트롤 Z에서 조금 옮겨가지고 다시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다시 폴라 어레이 40개 하면 엔터 하면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요거 셀렉트 올에서 커브를 선택하고 그룹을 지을게요. 그룹 이렇게. 그래야 하나의 오브젝트처럼 선택이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전체를 잡고 익스트루드. 보스 사이드에서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커브는 그룹핑이 돼 있는데 커브로 익스트루드 한 애들은 그룹핑이 안 돼 있는 거야.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한 번에 다 할 거니까. 자, 이 보라색에서 회색 애들을 빼줄 거기 때문에 불린 디퍼런스 선택 엔터 드래그 엔터 하면 요렇게 홈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 커브는 이제 없어도 되겠죠. 언하이드 해보면 이렇게 됐고 얘를 이번에는 보라색 레이어였죠. 보라색 레이어였는데 얘가 컬러가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는 그 메테리얼 어사인 말고 요걸로 메탈 그리고 폴리시는 이게 광택이죠. 그리고 컬러 피커로 컬러는 요 정도. 그리고 범프 텍스처 그릿으로 가고 X 스몰 이렇게 가주면 이런 느낌으로 된 거고 원본 이미지를 보면 앞에도 검은색이죠. 앞쪽도 선택해서 보라색 레이어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 돼. 자, 그리고 원본을 보면
원본을 보면 이 길이가 지금 조금 우리 모델링이 좀 길어 보이기도 해요. 얘보다. 그죠? 그래서 아까 배운 컨트롤 시프트로 잡고 무브로 20mm 정도? 20mm 정도 줄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복잡한 서피스도 내가 줄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직선이 형성되어 있으면 오류 없이 이렇게 줄여집니다. 이렇게 줄였고, 원본을 보면 여기 오렌지색 점이 있죠? 이거는 우리 렌즈 땄을 때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데 얘만 아이솔레이트 다시 할게요. 자, 얘는 근데 가공됐잖아. 가공돼서 이 부분만 아마 센터가 스냅이 걸릴 거예요. 이 부분에만. 여기 걸리죠? 센터 스냅 잡고 프론트 뷰에서 2mm 정도 합시다. 이렇게 익스트루드 보스 사이드 해도 상관없고 다시 요거 쉘 0.1 엔터 그리고 블린 디퍼런스 큰 놈 엔터 작은 놈 엔터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됐죠. 얘는 초록색 레이어로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 해주고 색깔을 뭐 메테리얼까지도 필요 없어 면적이 작으니까 색깔을 오렌지색으로 해주면 이렇게 됐죠. 자, 어레이 하는 방법은 배웠으니까 우리 여기 요 부분의 패턴도 똑같이 그려서 어레이를 할 텐데 얘만 아이솔레이트를 하고 이거는 스피어를 그릴 거예요. 스피어를 보면 이 포인트가 잡히는 데가 있어. 왜냐하면 얘네들이 sim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서피스 하나를 이렇게 종이를 말아서 이런 식으로 그 원통의 측면을 만든 거기 때문에 서피스 하나가 말려 있기 때문에 그 말려 있을 때 접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접합되는 부분에는 스냅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스피어를 여기다가 0.5 정도 이렇게인데 지금 스피어의 절반이 잠겨 있어. 그러면 너무 깊어. 그래서 얘를 무브로 이건 뭐 수치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0.2 정도만 뺄까? 0.2 정도 이렇게 뺐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개수가 무수히 많아. 내가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 한 줄에. 그래서 복사 아무데나 잡고 1mm 너무 작죠? 2mm 너무 멀어. 1.5mm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잡고 미러를 하면 되겠죠. 여기 잡고 쿼드에 스냅이 걸리니까 미드 쿼드 미러 이번에는 요거 2개 잡고 미러 이번에는 여기 다 잡고 미러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들도 개수가 많으니까 그룹을 합시다. 여기 그룹 오브젝트 그룹 됐죠? 자, 이제 얘네들이 몇 개로 돌려져야 원본처럼 보일 거냐 한번 해봐야 알겠죠? 1도에 하나씩은 아닌 것 같고 360도니까 180개 정도 돌리면 될 것 같거든. 중심 잡고 넘버 오브 아이템 180 그러면 너무 많아. 그죠? 다시 중심 잡고 120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그럼 벌써 누군가의 컴퓨터는 힘들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불린 디퍼런스를 또 해주겠죠. 얘를 엔터 전체 잡고 엔터 오브젝트 많아졌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연산하는데 메싱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영상 잠깐 끊을게요. 네, 됐습니다. 이게 메싱하고 뭐 연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거를 뭐 영상에서 생으로 다 기다릴 건 아니어가지고 네, 잠깐 멈췄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완성이 된 거고, 이 필렛 주고 하는 거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측면에 스왈로브스키 로고는 한번 써볼게. 일단은 라이트 뷰에서 요거 텍스트 오브젝트 지금 팝업이 뜹니다. 스왈로브스키 스펠을 적어주면 되겠죠? 잠깐 팝업 끄고 오타가 없어야 되니까 보면서 쓸게요. 자, 이렇게 SWARO BSKI. 자, 근데 여기까지 했는데 이게 폰트가 지금 에리얼로 돼 있는데 이걸 꾹 누르면 밑에 이제 폰트들이 있죠? 스왈로브스키 폰트랑 비슷한 폰트를 찾아서 쓰면 되는데 이 정도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느낌. 근데 얘가 중간에 장식이 뭐 엄청 많네. 다시 이렇게 하면 장식이 좀 없는 폰트를 다시 골라봅시다. 얘가 아까 걔였나? 요걸로 이렇게. 그러면 커브가 생겼어요. 커브가 생겼는데 이 텍스트를 그릴 때 이렇게 여기 옵션이 있어. 커브, 서페이스, 솔리드. 서페이스로 하면 이렇게 한 번에 서페이스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얘를 그룹으로 맞추고 아까 보라색 레이어, 어두운 검은색 레이어로 바꾼 다음에 무브 내리고 기울일 건데 이 각도랑 똑같이 기울여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기울일 거냐면 여기 로테이트 있죠? 얘를 잡아. 여기 아무데나 센터 말고 니어 포인트 아무데나 잡아. 잡혔죠? 그 다음에 여기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이 텍스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테이트 클릭 센터를 끕시다. 니어 시프트 클릭 이 각도에 맞춰. 그럼 각도는 맞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무브해서 아주 미세하게만 떠있게 요 정도 이렇게 하면 그리고 위치를 조정해야겠죠. 이제 무브 한 거예요. 무브 이렇게 움직여주면 이제 크기나 위치 조정은 우리가 좀 해보기로 하고 대략 이런 느낌. 그죠? 근데 얘가 위로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 나는. 그래서 얘를 잡고 무브를 할 건데 어디서? 여기 니어 포인트에서 쭉 그냥 니어를 따라가는 거야. 쭉.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스왈로브스키 로고가 새겨진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대략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네, 그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내용들이라 조금 이제 생략된 내용들도 있는데 뭐 떠듬떠듬 기억을 해보면 기억이 날 겁니다. 커브들을 이렇게 숨기는 것도 했었고, 그 영상을 좀 돌려보면서 한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